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보르도에서 뛰고 있는 황의조 선수가 최근 들어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의조의 최근 기세가 대단합니다. 최근 7경기만 따지면 5골과 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시즌 초반만 해도 팀 내 위기설이 나왔던 황의조가 어떻게 이런 반전을 만들어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선수는 그대로인데 감독이 이제야 쓰는 법을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 시즌 황의조를 보르도로 영입한 파울루 소자 감독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자 감독은 황의조를 영입할 당시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인 벤투와의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알려진 바 있죠. 따라서 황의조가 국가대표팀에서 활약했던 모습을 유럽 무대에서 그대로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당시 보르도는 후반과 중원에서 공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이 없었고, 따라서 흔히 말하는 뻥축을 통해 공을 전방으로 보냈는데요. 이러한 축구 안에서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해야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바로 포스트 플레이죠. 상대 수비를 등지고 공을 따낸 뒤 동료들에게 어떻게든 연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황의조는 이런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었고, 이를 훨씬 잘할 수 있는 브리앙, 마자 같은 선수들이 최전방에 섰습니다. 황의조는 대신 2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며 상대의 라인 사이에서 공간을 만들어냈고, 특유의 가마차는 중거리 슛으로 간간히 골까지 만들어냈죠. 덕분에 지난 시즌 6골과 2개 어시스트라는 괜찮은 기록을 뽑아냈지만 황의조의 능력을 100% 발휘했다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는 새롭게 장루이 가세 감독이 부임했습니다. 4-2-3-1, 4-3-3 등의 시스템을 쓰면서 전임 감독이었던 소사와는 달리 후방에서의 빌드업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황의조에 대한 활용법을 다양하게 실험했는데요. 우선 기존과 같이 좌우 측면에 세울 때는 큰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먹히던 중거리 슛도 2년차에 접어들면서 상대 수비수들에게 패턴을 읽힌 상태였죠. 리그 3라운드와 4라운드에선 스트라이커로 기용했습니다. 그러나 최전방에 세울 때는 소자 감독과 마찬가지로 포스트 플레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앞서 얘기했듯 황의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플레이는 아니었죠. 이후 팀 내 입지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황의조는 선발에서 제외되는 경기가 늘어났고, 심지어는 2선 자원인 베나르파 선수를 최전방에 기용하는 실험까지 하면서 황의조에게 큰 위기가 다가온 듯 보였습니다. 반전은 15라운드 생테티엔전부터 나왔습니다.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선 황의조는 드디어 시즌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6라운드 스트라스부르전에선 다시 오랜만에 최전방 공격수로 나섰죠. 하지만 활용법이 기존과 분명 달라졌습니다. 포스트 플레이를 요구하기보다는 황의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라인 브레이킹을 자주 시도하면서 드디어 본인에게 맞는 옷을 입은 듯 마음껏 날뛰었습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은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선수들과의 궁합도 잘 맞았는데요. 2선의 벤 아르파와 우당, 3선의 아들리 역시 차근차근 공격 포인트를 쌓으며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황의조는 18라운드 매치전을 제외하면 매경기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면서 7경기에서 5골과 1개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팀의 성적 역시 4승 1무 1패, 리그 순위를 7위까지 끌어올리며 반등했습니다. 황의조 선수가 지금의 기세를 이어간다면 남은 기간 동안 프랑스 리그 한국인 최다골 기록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황의조는 스트라이커다. 황의조는 몸빵이 아니라 침투를 잘한다. 그리고 이제서야 제 역할을 찾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